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자, 일대 대통령이 미국의 화폐 1불에 사실 값어치가 없지만 그래도 1대, 상징적으로 일대 대통령이라 아마 조지 워싱턴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나 권한이 정말 애매합니다. 아마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차피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 된 게 분명한데 또 그들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임기를 막 주고 권한을 이게 세분화시키는 게 조금 불편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통령 임기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싱턴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럽은 절대왕권의 시대, 왕이 지배하는 시대. 프레시던트라는 용어는 세계 역사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최초로 등장해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그런데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끼어있는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 된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헌법을 보면 1조는 입법부를 다뤄요, 사실은.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측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가 봐요. 대통령 부를 때 이게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 부르면 좀 그래서 대체로 뒤에 요 하이니스를 붙였어요. 우리 시간 대통령 폐하, 대통령 각하, 대통령 폐하. 워싱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지 마.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미국 민주주의가 단단했다면 만약에 이 워싱턴이 약간 기족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워싱턴이 약간 기족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 나를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로 불러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개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년 임기 끝나고 은퇴해버려요. 사실 첫 번째 임기 끝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미국이 내외 안팎을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측근들이 공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그래서 4년을 더 합니다. 그래서 2번 더 하고 깨끗이 물러나죠.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미국 대통령들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2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3번 할 수 없다 가지고 2번만 하고 끝냅니다. 그게 깨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전통이 깨진 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무려 4선 4번이나 당선이 됩니다. 4번 당선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주병으로 죽게 되는데 1945년 4월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승계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통이 깨졌으니 이제 다시 룰을 만들자 해서 수정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했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독립 후에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문제의 발단이 최초의 지도자가 너무 오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샌디에고 밑에 멕시코가 많잖아요. 멕시코 항상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조금 안정이 됐대요. 집권자가 너무 오래 하려다 보니까 총 맞고 쿠데타 나고 복잡해요. 작년 8월에 장비에서 출판된 저의 책 이만큼 가까운 미국 35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업 같으면 학생도 시켜서 읽게 할 텐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헌법 아래에서도 히틀러라는 악마적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여러모로 불완전하고 애매모호한 미완의 헌법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은 아직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고 수정 헌법만을 추가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제1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법과 제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인물 즉 사람의 중요성도 그만큼 큰가 봅니다.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앞으로 있을 강연의 총론이자 서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참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양이 안 차면은 다음에 또 오셔서 들으면 됩니다. 일종의 맛배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맛배기 우리 학생들 모르죠? 그 마트에 시식 코너 아시죠? 마트에 가서 시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맛이 있으면 이제 그 패키지를 사는 거고.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비극의 출발입니다. 연방이 쪼개집니다. 내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전으로 치닫게 되죠.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세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하면은 몇 개 주 빼놓고는요, 알칸사는 클린턴 고향이라 민주당 성향이 약간 최근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지금의 보수 공화당의 핵심 지역입니다. 블루 지역은 지금의 주로 민주당의, 이쪽은 아직 미국의 영토가 아니거나 채 아니거나 아직 주로 승격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연방이 깨진 거예요. 전쟁에 돌입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링컨의 처남이 적이 됐어요. 육군사관학교의 친구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총을 겨눕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져서 총뿌리를 겨눕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명도 전쟁 이후에 이 전범 재판에 해부되어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1863년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로 남부는 한 번도 북쪽을 침범을 못하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패배하고 말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의 어느 병원에, 야전 병원에 이게 부상당한 남부 군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 장면이